6번이라고 했습니다. 6번이 지금 범위가 주어져 있는데 각도를 잘 보면은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각이랑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라는 각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 나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각 사이에 어떤 관계 있는지를 각 사이의 관계를 파악해야 되거든. 지금 두 각은 어떤 관계에 있죠? 두 각은 빼주면 뭐가 나와요? 네, 빼녀서의 값 2분의 파인 관계 있습니다. 그 빼녀서의 좀 2분의 파인 관계 있는데 쌤은 지금 이렇게 잡으려고 하거든. x 플러스 6분의 파이라고 하는 녀석 자체를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라고 이항해서 표현할 수 있나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았어요? 그럼 x 마이너스 3분의 파이는 t라고 치환을 한다면 그럼 이 식이 뭐가 되는 거야? 2 사인 제곱 t 플러스 2분의 파이 그 다음 녀석의 값은 이 방정식에 대해서 먼저 풀 생각입니다. 그런데 2분의 파이 함수 바꿔야 되잖아. 분수 파이니까 함수를 코사인으로 바꿨습니다. 2 사오면 사인의 보는 플러스인데 어차피 제곱하니까 또 플러스네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또 바꿔야 될 것 같은데 누구를? 코사인 제곱의 값을 1 사인 제곱으로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1 사인 제곱 대입했습니다. 이제 이항하겠습니다. 이항해주면 인수분해 될 것 같은데 2하고 1하고 마이너스 밑인가요? 그럼 사인의 값이 뭐뭐 있다고요? 마이너스 2분의 1 또는 1이 있다고요? 그럼 사인의 값이 다음과 같은 x라고 하는 값의 최대값과 x의 최소값이 필요하거든? 근데 지금 t라고 하는 값을 구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럼 t의 범위는 뭐야? x의 범위는 0부터 2파이까지라며 t의 범위는 뭐냐고? 네,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3분의 5파이까지인가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선생님 지금 그림을 갖다 그리려고 하는데 사인 t라는 색깔을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2파이 마이너스 3분의 파이까지 사인의 그림을 그려서 t의 값을 구할 생각입니다. 사인의 그림은 원점 대칭입니다. 원래 원점에 출발해서 한번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가는 거? 근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 3분의 5파이까지만 그리라고? 왼쪽은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리라고요? 자, 마이너스 3분의 파이부터 그리기 시작해서 2파이보다 3분의 파이만큼 작은 3분의 5파이까지만 그림을 그렸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근데 문제 요구한 거는 두 개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쌤이 조금 더 그림을 밑에다 그릴걸. 원래 3분의 5파이, 사인 3분의 5파이가 누구야? 사인 3분의 5파이가 누구냐고. 분모가 3인 사인은 뭐냐고. 2분의 1 3이야? 그럼 3분의 5파이면 부호는 뭐야? 마이너스인가요? 3분의 5파이면 4, 4, 5면이니까 사인의 부호는 마이너스인가요? 마이너스 1 3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은 여기보다 살짝 더 위에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또 한 녀석의 값은 플러스 1이라고요? 그럼 플러스 1 값을 가질 때가 누구야? 플러스 1 값을 가질 때가 누구냐고요? 네, 2분의 파에서 플러스 1인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 2분의 1 값을 갖는 녀석의 값이 이게 아마 3, 4, 5면인 것 같은데? 파이보다 살짝 오른쪽이니까 3, 4, 5면의 분모가 6이었을 때가 마이너스 2분이죠? 3, 4, 5면 분모가 6인 게 누군데요? 지금 우리가 구한 건 t 값을 구한 것 같은데? t라고 하는 값이 지금 2분의 파이하고 6분의 7파이하고 하나 더 있다. 여기도 있어요? 근데 이건 4, 4분면인 것 같은데? 마이너스 3분의 파이하고 빵 사이?
그러면 이게 마이너스 60도하고 빵 사이에 마이너스 1분의 나온 거는 마이너스 30도인가? 마이너스 6분의 파이? 지금 t의 값은 다 구했습니다. 근데 난 x의 값이 궁금합니다. x의 값을 구하려고 봤더니 t의 값은 x 빼기 3분의 파이였나? t가? t로 나왔던 게 x 빼기 3분의 파이였습니다. x 빼기 3분의 파이라고 놓고 x의 값을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x의 값은 뭐가 있다고요? 첫 번째 3분의 파이 이항했더니 6분의 그 다음이 6분의 7파이한테 3분의 파이 더했더니 6분의 2파이 됐으니까 6분의 9파이? 6분의 9면은 그 다음에 3분의 파이 이항해서 3분의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이 중에 제일 큰 거 제일 작은 거라는 것 같은데? 제일 큰 게 누구야? 2분의 3파이면은 120도, 6분의 5파이면 150도야. 제일 큰 게 6분의 5파이가 제일 큰가요? 제일 작은 건 6분의 파이인가요? 두 개 값을 뭐 더하라고 빼라고? 빼라고? 그럼 6분의 5파이에서 6분의 파이 빼면 누구예요? 3분의 2파이? 자, 그 다음 또 풀기 몇 번인가요? 아래 8번이라고 들었습니다. 8번이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2차 방정식이 두 개의 근 중에 한 근만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이 2차 함수는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1인 것 같은데 아래로 블록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 지금 밑줄 치고 있는 새의 값을 좌변 값을 fx라고 하겠습니다. 좌변은 x라는 문자의 식이고요. 우변은 빵은 뭐죠? 빵은 y축인가요? 아 x축인가? y는 빵? 그럼 포물선하고 x축이 만나는 두 점이 두 개 근인데 그 중에 한 근만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래로 블록인 fx가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그게 x축과 만나 생기는 근이 두 개 있을 겁니다. 두 근 중에 한 근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세타의 값의 범위의 값 0부터 파이 사이있다고 얘기하는데 1사오면 또는 2사오면 그럼 지금 여기서 두 근의 합의 값이 누군데? 양수야 음수야? 음수야? 두 근 합의 값은 음수인 것 같습니다. 세타의 범위가 0부터 파이 사이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러면 두 근 합의 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두 근의 합이 있다고? 여기까지 된 거 맞으세요? 마이너스 1보다도 더 작은 두 근의 합이네? 그러면 두 근 중에 더 큰 근이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를 사이있으려나? 그래야지 두 근 합의값이 마이너스보다 작은 합의값을 가질 수 있을까?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자 그러면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야? 알파는 근, 베타도 근인데 마이너스라고 플러스는 숫자인가요? 그래서 근이 떨어져 있는 것 같은데?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풀죠?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푸냐고요 문제를. 근이 붙어있을 때 판별식 대칭 추가 함수값, 근이 떨어져 있을 때 함수값만 가지고 풀어요? 자, 함수값만 가지고 풀 생각입니다.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음수고요. 플러스 1 대입하면 양수였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함수한테 제일 처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마이너스 4사인? 플러스 4코사인? 마이너스 1 대입했더니 누가 남지 이제? 상수는 지워지나요? 이 값이 0보다 네, 작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근데 알파 베타로 했더니 여기 알파 베타 또 있네. 에이씨 망했다. 이 알파 베타랑 그림에는 알파 베타 다른 겁니다. 자 두 번째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했더니 누구야? 4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 값은 0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한 세타의 범위값을 0부터 파이 사이에서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충족하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제일 첫 번째 거는 사인 값이 더 크다는 얘기야?
두 번째 건 코사인의 부호가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거예요. 그리고 0부터 파이까지 생각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림 그리겠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 사인 그림 그렸습니다. 사인의 그림은 이렇게 그려질 것 같습니다.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했지? 코사인 그림 그리고 있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문제가 0부터 파이까지만 그리라고 얘기했습니다. 등호가 있었냐 없었냐? 양쪽 끝에 0부터 파이까지 등호가 없었나요? 첫 번째 바램은 사인 값이 더 위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인 값이 파란색이 사인입니다. 사인 값이 더 위에 있을 때가 언제야? 여기가 누구죠? 처음으로 사인과 코사인이 일섬에 똑같을 때가 언제냐고. 4분의 파이였을 때 2분의 루트 2분의 루트 똑같습니다. 그럼 사인의 그래프가 코사인 그래프가 더 위에 있을 때는 언제라고요? 4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 이제 코사인 값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습니다. 코사인 값이면 저 분홍색 그림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컸으면 좋겠다고요? 근데 이 점이 누군데? 코사인 값은 부모가 몇이었을 때 2분의 1 나오는 거야? 네, 부모가 3일 때 2분의 1 나오죠? 근데 여기는 2, 4분면인 것 같습니다. 2분의 파이보다 오른쪽이니까요. 이 점이 2분의 파인데 2분의 파이가 오른쪽이니까 2, 4분면. 2, 4분면의 부모가 3인 게 누군데? 네, 3분의 2파인가요? 그럼 따라서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녀석이 필요한 거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큰 녀석이 값은 범위가 뭔데요? 빨간색보다 분홍색이 더 위에 있을 때가 언제냐고요?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 세 번째는 0부터 파이까지는 이미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두 개의 공통범위만 구하면 돼요? 두 개의 공통범위가 누군데요? 4분의 파이부터 3분의 2파이까지. 그 두 개가 알파 베타입니다. 두 개 값을 더해주세요. 더하기 못하겠다. 12분의 11파이?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거 이해하세요. 다음 장에 1번. 다음 장의 1번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에서 탄젠트 그래프가 있습니다. 탄젠트 그래프하고 두 직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에 넓이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그럼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 그림을 그리면 되잖아. 첫 번째 그림은 파란색, 두 번째 그림은 핑크색으로 그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로선 두 개가 아니다, 이건 직선이구나. 얘도 직선이네. 탄젠트 그림하고 두 직선을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라고 하니까 아마 그림을 어느 정도는 잘 그려야지만 답이 보일 것 같은데 그림을 조금 못 그리면은 망할 것 같습니다. 설마 답이 2파이하고 2분의 5파이가 답은 아니겠지? 자,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거는 탄젠트의 그림을 0부터 2분의 파이 사이에서 그릴 생각이거든? 탄젠트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함수 파란색으로 지금 그림 그리려고 하거든? 저 그래프는 그냥 탄젠트 x를 위로 한 칸 옮긴 거네. 그럼 탄젠트 x의 값은 정근선이 누군데? n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여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플러스 2분의 파이가 정근선인가요? 그럼 세로선 2분의 파이라는 선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대충 2분의 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정근선인 탄젠트 그림을 그리면 되는 거잖아. 0의 등호 있고 2분의 파이 등호 있는데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리면 이렇게 그려지나요? 이해된 거 맞으세요? 탄젠트 그림? 근데 두 번째 그림을 갖다 그릴 생각입니다. 두 번째 그림은 그냥 똑같은 탄젠트 그림, 지금 이 파란색이랑 똑같은 그림을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라고요? 그럼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이동하게 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이 있었을 거 아니야? 탄젠트 그림이 선생님 그냥 잘못 그렸네. 이 그림을 얼만큼 평행이동 있어야 되지? 위로 한 칸 평행이동 있어야 되는 거지. 위로 한 칸 평행이동한 녀석의 값이 그게 y는 탄젠트 x 플러스 1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마이너스 4분의 파이를 대입하면 탄젠트 값이 뭐가 나오지? 탄젠트 마이너스 4분의 파이는 마이너스 1인가요? 4, 4분의 탄젠트 보는 마이너스니까요? 그런데 지금 이 녀석이 오른쪽으로 움직였다면서요. 오른쪽으로 얼마만큼 움직였다고요?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다고요? 탄젠트 그림이? 그럼 여기 있던 점 마이너스 4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이 0,4 마이너스로 옮겨지는 거야? 오른쪽 한 칸 움직였으니까요?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움직였으니까? 그러면 그림은 이렇게 올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지금 4분의 파이, 빵이 된 거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 다음에 있는 그림은 이렇게 될 것 같은데? 여기가 누군데요? 2분의 파이, 1일까요? 원래 탄젠트의 그림은 원점 대칭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분홍색 그림도 오른쪽 4분의 파이만 공겼으니까 4분의 파이, 빵 대칭이겠네요? 자, 여기까지 그림이 됐을 것 같습니다. 파란색 그림하고 분홍색 그림이 있습니다. 근데 직선의 방식을 두 개 그리려는데 첫 번째 직선은 y절편의 값 1이고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4가 기울기입니다. 오른쪽으로 파이만큼 가면 밑으로 4칸 내려가야 돼? 파이만큼 가면은? 근데 기울기 값이 마이너스 파이분의 4라는 말은 오른쪽 2분의 파이만큼 갔을 때는 2칸 가는 거야? 밑으로 2칸? 원래는 0,1을 지나잖아. y절편 0,1이잖아. 0,1을 지나야 되는 직선이 있는데 그 직선이 오른쪽으로 2분의 파이만큼 하면은 밑으로 2칸 가라고? 그럼 직선 내가 잘 그렸으면 좋겠는데 그림이 살짝 망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아이씨, 또 왜 삐뚤어져? 0,1을 지나는 직선이 이렇게 세 점 나란히 지나겠네. 여기가 지금 2분의 파이, 마이너스 1인가요? 선이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선 하나가 더 누구라고요? 얘가 또 선이라고요? 얘는 기울기는 똑같습니다. 기울기는 똑같은데 0,3을 지납니다. 0,3이면은 내가 잘 그릴 수 있을까? 이렇게 되려나? (0,3을) 지나는 직선인데 오른쪽 2분의 파이만큼 밑으로 2칸 가야 되니까요. 그때 둘러싸인 면적의 값을 구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둘러싸인 면적의 값이면 지금 여기 면적 얘기하는 거야?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저기 면적의 값을 구하고 싶은데 똑같이 개수가 1인 탄젠트 x를 평이동한 것밖에 없잖아. 여기는 파란색 그림이랑 이 파란색 그림은 동일한 탄젠트 그림을 평이동한 거거든. 이건 탄젠트가 위로 1만 공긴 거고 이건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 공긴 거고. 그럼 이 두 개의 선은 휘어져 있는 정도 곡률이 똑같겠네? 그럼 잘라서 갖다 붙여야 넓이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잘라서 붙일까? 이 점이 누군 줄 알아요? 이 점이 누굴 것 같아? 4분의 파이 한번 대입해볼까? 첫 번째 칸한테 4분의 파이에 대입하면 뭐가 나와요? 4분의 파이, 2가 이 점이죠? 잘라 붙이겠습니다. 여기 있는 색칠된 부분을 잘라서 갖다 붙인다면 여기 색칠된 녀석의 값을 잘라서 갖다 붙이면 여기로 갖다 붙여질까? 우리가 결국 구하는 넓이의 값은 여기는 이 평행사변 하나의 넓이인가요?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밑변의 값은 여기를 밑변으로 적겠습니다. 밑변의 값은 2, 높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높이의 값 4분의 파이가 높이인가요? 그러니까 넓이의 값은 2분의 파이가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4번이라고 들었습니다. 4번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탄젠트에 대한 부동식이 있습니다. 이 탄젠트에 대한 부동식이 항상 성립하도록 하는 모든 자연수 A의 값들 합의값이 필요합니다. 0부터 2분의 파이에서 문제 풀라고? 근데 지금 가만 보니까 얘는 조금 손봐야 될 것 같은데? 2분의 파이면 함수 바꿔야 되잖아. 탄젠트 분의 1로. 그럼 지금 주어진 녀석의 값은 탄젠트 x분의 1인데 제곱도 하시라고요? 그럼 선생님 탄젠트 x의 값이 두 개나 있으니까 탄젠트 x의 값을 치환해야 되겠다. 그럼 탄젠트 x의 값을 치환하려고 하는데 방금 전에도 그랬잖아. 선생님 지금 탄젠트 x의 값을 치환할 생각입니다. (0부터 4분의 파이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림을 그린다고 한다면 탄젠트 그림이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t의 값의 범위가 뭐죠?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대입했을 때 t의 범위가 뭐냐고요? 네, t의 범위는 단지 0보다 큰 게 t의 범위네요. t가 지금 0보다 큰 범위에 대해 치환해서 문제 풀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치환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 t제곱, 두 번째 건 t제곱분의 4, 2 곱하기 a-1, 이 부동식이 0보다 큰 범위에서 성립했으면 좋겠다고요? 항상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양변에 t제곱을 곱해야 될 것 같은데? 양변에 t제곱을 곱했더니 이 식인가요? 근데 0보다 큰 녀석의 값을 t한테 0보다 큰 걸 대입하면 t제곱은 어떤 걸로 같지? t가 0보다 크면 t제곱은 어떻게 돼? t가 0보다 크면 t제곱도 0보다 큰가요? 그러면 이 녀석의 값을 이 상태로 풀면 조금 헷갈릴까봐 여기 x라는 문자가 있는데 니네한테 x라는 문자를 안 쓰고 다른 변수를 쓰면 헷갈릴 것 같아서 그냥 x라는 문자를 치환하려고 해요. 여기서 여기 x가 있으니까 k라는 문자가 좋을 것 같은데 k라고 바꿔도 안 헷갈리려나? 선생님이 t제곱의 값을 k라고 치환할게요. k의 값은 0보다 큽니다. k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a-k 플러스 4의 값이 0보다 크다가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0보다 오른쪽에서 2차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대칭축이 누구야? 대칭축의 값은 누구라고요? a-1이라고요? 근데 a는 자연수라고 얘기한 거 같은데? a는 자연수니까 a- 중에 제일 작은 숫자는? a- 중에 제일 작은 숫자 0이라고요? 첫 번째, a의 값이 1이 되면 대칭축의 값은 빵이죠. 빵 대입했습니다. 빵 대입하면 누군데요? 빵 대입하면 4예요? 그렇다면 항상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모든 값이 0보다 큰 범위에서 k가 0보다 큰 범위에서 항상 4보다 크니까 0보다 크다라고 할 수 있나요? 따라서 a는 1이 됩니다. 하지만 a라는 녀석의 값이 2 이상이라면 대칭축의 값은 a-1이고 a-1은 양수인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그림입니다. 꼭지점의 좌표가 a-를 대입한 게 꼭지점 좌표인가요? a-를 대입해 보겠습니다. a-를 대입하면은 a-를 제곱해서 a-를 제곱을 2개 뺐으니까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3이에요? 나의 바람은 여기는 모든 값이 0보다 컸으면 좋겠다며. 여기는 빨간색 위에 있는 모든 점의 y좌표들이 다 0보다 컸으면 좋겠다며.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다며. 그럼 뭐만 만족하면 되는 건데? 최소값인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2 플러스 3이 제일 작은 값인데 제일 작은 값만 0보다 큰 같으면 되는 건가요?
인수분해하려고 합니다. a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3의 값 0보다 작가 같습니다. 인수분해했더니 a 마이너스 3하고 a 플러스 1이고요. 따라서 a 값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입니다. 그런데 이 범위를 다 허용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2보다 같은 것들 중에서만 답을 찾고 있었으니까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구한 범위는 뭐라고요? 2부터 쌤이 원래는 1일 때와 1보다 클 때로 쪼갰어야 되는데 a는 자연수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자연수에는 뭐가 있다고요? 네, 그래서 답은 6이 답이네요. 지금 이거는 2차 함수의 대칭축이 문자였을 때 푸는 2차 함수의 문제였습니다. 대칭축이 값이 문자인 문제, 2차 함수 문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무수히 많이 출제됩니다. 그런데 보통 10번, 20번 하는 동안에 그 다음 이후로는 절대 틀리지 않아야 되는 유형이거든? 근데 대한민국의 너희 또래 집단 아이들 중에는 한 20% 정도는 잘 하는데 나머지 80% 애들은 해도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가 80%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풀어할 게 몇 번인가요? CPR로 가겠습니다. CPR에서 모르는 거 얘기하세요. 그럼 CPR은 강훈이하고 수능하는 프로젝트 있다고? 넌 한쪽을 2장을 다 드리고, 자, 쪽수가 제일 참 질문 몇 쪽이죠? 아, 나 이 새끼. 네, 여보세요? 예. 예. 779번으로 왔습니다. 779번엔 20분의 파이를 집어넣어가지고 좀 더하라고 얘기하거든? 근데 20분의 파이를 집어넣긴 할 건데 관찰을 조금 해봤더니 x, 3x, 5x, 7x, 9x가 있다며. 거기다 지금 20분의 파이를 대보겠다고? 그러면은 저 x 값들이 종류가 20분의 파이, 20분의 3파이, 20분의 5파이, 20분의 7파이, 20분의 9파이 이렇게 종류가 5가지가 있다는 얘기네? 그럼 이것들을 관찰해보면 이런 관찰을 할 수가 있어. 이거 2개 더한 게 2분의 파이? 또 이거 2개 더한 녀석의 값은 2분의 파인가요? 근데 이거 혼자만 4분의 파인 것 같습니다. 그 합의값 2분의 파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조사해 보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2분의 파이니까 함수 바꿔요? 부호는 1, 4분이니까 플러스인데 제곱했으니까 어차피 플러스입니다. 그러면 코사인 제곱 세타라는 녀석과 코사인 제곱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제곱 더한 값은 코사인 제곱 더하기 사인 제곱이죠? 그래서 1이 나올 것 같습니다. 우리는 뭘 관찰했냐면 세타하고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은 합이 2분의 파인 상황인가요? 여기까지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합의값은 지금 2분의 파이니까 요게 지금 합의값 2분의 파이라며. 그럼 이거 개입해가지고 이거 2개 더한 게 뭐라고? 이거 2개 더한 게 뭐라고? 둘 다 1이라고? 그럼 가운데 남은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만 남겠네? 코사인 제곱 4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1을 제곱했더니 2분의 1? 그래서 답이 2분의 5가 답이네.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그 다음 풀어야 될 거 얘기하세요. (823번이라고) 들었습니다. 강의 숙제 열심히 한 거 맞아? 823번이 x라고 하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습니다. 근데 x라는 문자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있는데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갖습니다. 그 중에 한 근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습니다. 나머지 한 근은 0보다 작거나 또는 1보다 큽니다. 그때 세타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상황은 둘 중에 하나네. 첫 번째 케이스는 두 개의 근이 이렇게 되는 거. 두 번째 상황은 두 개의 근의 값이 이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한 근은 0보다 크고 1보다 작고 다른 한 근은 0보다 작든지 아니면 1보다 크다면 이 두 가지 상황밖에 없습니다. 그럼 이 상황들은 각각 어떤 상황들이야? 근, 수, 근수의 상황이고 이것도 수근, 수근의 상황인가요? 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떨어져 있으면 뭘로 푼다고요? 네, 근이 떨어져 있으면 함수가로 풀 생각입니다. 물론 여기서는 얘를 fx라고 한다면 f한테 빵 대입한 건 부호가 뭐야? f한테 1 대입한 거의 부의 값이 양수인가요? 여기서는 빵 대입한 거의 부호가 1 대입한 거의 부호는 음수입니다. 그런데 따로따로 풀어도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두 녀석은 다 어떤 상황이야? F빵과 F1의 부호가 반대란 얘기야? 이거 가지고 한 방에 푸세요 라는 얘기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한 방에 풀 생각인데 F한테 빵 대입한 게 누군데요?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 대입하려고요. 두 개 곱한 값이 0보다 작다라는 거 푸세요. 그럼 코사인 스타의 범위가 뭔데요? 그림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범위의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코사인 그림은 0,1에 출발해서 2분의 파이 대반 빵이죠? 근데 문제 요구한 건 0보다 크면서 0보다는 위에 있고 2분의 1보다는 아래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이에 있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그 사이에 있도록 하는 세타의 범위가 필요합니다. 코사인 값은 2분의 1 나올 때가 언제지? 분모가 3일 때였나? 근데 이건 1,4분면이잖아. 분모가 3이 되는 값은? 그럼 답은 뭐라고 쓸 거야? 다음 중에 세타의 값이 될 수 있는 걸 찾으러 갑니다. 세타 값이 될 수 있는 게 누군데요? 객관식 보기 중에 이 범위 있는 게 누구냐고요? 네, 12분의 5파일까? 이 범위 속에 들어있네요. 자, 그 다음 풀할 게 몇 번인가요? 132쪽에 842 842번으로 왔습니다. 뭔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그림과 같이 함수가 fx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래프와 y축이 만나 생긴 점의 좌표가 a점입니다. a점을 지나 x축의 평행한 직선이 fx의 그림하고 만나는 점 중에서 x좌표가 양수인 점을 y축에 가까운 점부터 bc라고 칭하겠습니다. b점의 좌표 수렴할 되는 점 좌표가 d점이고요. 사각형의 넓이의 값, 사각형은 정사각형이고 사각형, 정사각형과 옆에 있는 삼각형, 보라색 삼각형이 또 있습니다. 근데 둘의 넓이의 값은 둘 다 4입니다. 두 넓이의 값이 둘 다 4였을 때 A, B, C를 결정해 주세요. 첫 번째 건 정사각형이라면 쉽네. 정사각형이니까 한 변의 길이의 값 2일 거 아니야. 그럼 A점 좌표가 누구라고요? B점 좌표는 누구야? 근데 이 삼각형 넓이도 2라며. 삼각형 넓이가 2인데 높이의 여기 밑변값이니까 높이의 값 몇이야 돼? BC 길이는. 따라 C점 좌표가 누구예요? 점의 좌표는 다 알고 있습니다. 점의 좌표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A점, B점, C점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겠네? 근데 A점에서 C점까지 우리 뭐라고 불러? 네, A점에서 C점 사이의 간격을 우리는 주기라고 얘기하죠?
출발해가지고 지점에 돌아온 데까지 이게 한 주기입니다. 그래서 AC 사이의 길이가 한 주기인데 A 사이의 길이의 값은 6이었다고? 근데 주기의 값을 구할 때는 X 앞에 있는 개수를 구하잖아? X 앞에 있는 개수가 B파입니다. 따라서 원래 주기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B파이로 절대값 씌워서 나누게 해야 되는데 B의 값이 양수라고 이겠네요? 절대값 안 씌우고 B파이로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B의 값이 누구예요? 네, B의 값은 3분의 1입니다. B는 하나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A나 C의 값을 결정했으면 좋겠는데 A나 C의 값? A나 C의 값 어떻게 결정하지? A나 C를 뭘로 결정하냐? 점유좌표 대입해서 1배? 점 이렇게 많은 점 알고 있으니까 fx라는 색값에 대해서 지금 현재까지 알고 있는 사실은 a 사인 3분의 파이 x 플러스예요. 빵 대입하겠습니다. 빵 대입하게 되면은 a 사인 3분의 파이 c인가? 그게 2라고요? 두 번째는 2 대입할까? 2 대입하는 세값은 a 사인 3분의 파이 2 플러스 c야? 우리의 바램은 사인 3분의 파이 c의 값이랑 사인 3분의 파이 2 플러스 c의 값이 똑같아야 돼? 그러니까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c의 값이 누구면 똑같을 수 있지? c의 값이 누구면 사인 값이 똑같은 거야? 모르죠? 저 선생님이 사인 x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여기 아주 y는 k라고 하는 선이 있습니다. 이 부분과 이 부분은 그림이 대칭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그림입니다. 이 점의 좌표, 이 점의 좌표는 서로 대칭입니다. 무엇에 대한 대칭인가요? 2분의 파이에 대한 대칭일까요? 이 두 점 좌표의 값은 서로 2분의 파이 대칭입니다. 쌤 생각에는 이 두 녀석의 값이 2분의 파이 대칭이었으면 좋겠는데? 2분의 파이 대칭이란 말이 무슨 말이야? 알파하고 베타의 평균값이 2분의 파이란 얘기야? 두 각의 합이 파이면 된다고? 왜냐면 사인 파이 마이너스 세타의 값을 어떻게 바꿔? 파이면 함수 안 바꿔 사인 세타라고 쓸 거야. 2, 4, 5이니까 보는 플러스야. 당연히 여기는 각의 합이 파이면 사인 값은 똑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나요? 나의 바램은 두 녀석의 합의 값이 파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사인 값 똑같습니다. 되신 거 맞으세요? 자, 두 개 합의 값을 구하겠습니다. 합의 값을 구했더니 3분의 파이 20 플러스 2의 값이 이게 파이라고? 그럼 20 플러스 2의 값은 누구라고? 3이야? 그럼 c의 값은 2분의 1인 것 같습니다. 그럼 c의 값이 2분의 1이면 이 사인 값들은 누군데? c한테 2분의 1 대입하면은 참이 어느 순간부터 수업 안 듣기 시작했어. c라고 하는 녀석 값 2분의 1이었을 때 사인 6분의 파이네. 사인 6분의 파이가 누군데요? 그럼 여기 있는 값이 지금 2분의 1이니까 a는 누구야? 자, a, b, c를 다 더해서 6배시라고요? 그건 못 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현우야,
보고 있냐? 쌤 녹화 안 했다. 다항함수의 경우에는 극대극소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인 지점에서 올라가다 내려가는 점이 극대, 내려가다 올라가는 점이 극소야. 여기는 뾰족한 점이나 불연속인 점이 존재하지 않아. 하지만 다항함수에서 조심할 점은 올라가다 또 올라가면서 접선의 기울기 빵인 점이 있긴 하지만 그 점에서는 극점이 되지 못해. 올라가다 올라갔기 때문에. 근데 극대는 로컬 맥스, 극소는 로컬 미니멈이어서 다항함수 아니었을 땐 뾰족한 점이나 불연속인 점이 존재할 수는 있고 뾰족한 점도 극소점이 될 수 있고 내려가다 올라갔으니까 불연속인 점도 부분적으로 봤을 때 제일 큰 녀석의 값이 최대값이 극대값이기 때문에 불연속이었을 때도 극대는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최근 수능 문제에 극대극소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지하고 있는지를 문제에 출제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여태까지 한 30년 가까이 별 중요하게 다루지 않다가 어쩌다 한번 나오긴 하는데 지금은 극대극소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를 출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동안 문제 풀면 잊어버리게 됩니다. 또 다음에 또 설명합니다. 야, 조용히 알려줬잖아. 또 설명하지만 한동안 지금부터 푸는 문제들은 싹 다 다항함수에 대한 문제를 풀게 되거든. 그 다항함수는 항상 극대극소의 값이 미분에서 빵 되는 지점이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자,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뭐야? 양이야, 음이야? 이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양이야, 음이야? 음이에요?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인 것 같은데? 지금 극대인 점의 왼쪽에서 접선의 기울기, 도함수의 부호는 양. 극대인 점 오른쪽에 있는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는 도함수의 부호는 음입니다. 도함수의 부호가 양에서 음으로 바뀌는 바로 그 순간이 극대입니다. 반면에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음수고 이 점의 접선의 기울기는 양수인가요? 도함수의 부호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면은 그때는 극소라고요. 미분에서 빵 나온 점에서 접선의 기울기가 좌우에서 달라지면은 그게 극대극소입니다.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면 극대,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면은 극소입니다. 극값과 미분교 사이의 관계 알고 싶지 않습니다. 극대극소의 판정을 설명했습니다. 바로 문제로 가겠습니다. 다음에서 극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네. 자, 첫 번째는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3차함수, 두 번째 건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양수인 4차함수입니다. 3차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것만 설명하자면 얘가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3차함수입니다. 최고차함계수의 양수인 3차함수는 아까 x의 3승처럼 올라가다 잠시 멈추다가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멈추다 하지 않고 끊임없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이거 다 3차함수의 그래프입니다. 4차의 개형이 있습니다.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양수인 4차 그래프의 개형은 이렇게 된 그림도 가능하고요. 이렇게 된 그림도 가능하고요. 올라가다 잠시 멈칫하고 올라가겠습니다. 그 다음은 이런 그림도 가능하고요. 포물선 같은 그림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얘는 극점이 몇 개 있어요? 극점이 2개 있나요? 얘는 극점 있나요? 이 점 극점 아니죠? 얘는 극점 아닙니다. 이거 2개는 극점이 없습니다. 얘는 극점이 몇 개 있죠? 얘는 극점이 몇 개야? 이건 극점이 하나입니다. 얘 극점 아닙니다. 얘도 극점 하나입니다. 얘도 극점이 하나입니다. 자, 이런 극점의 좌표의 값에 대해서 문제에서 값을 구하라는 말은 극점의 y좌표값을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다항함수인 3차함수하고 4차함수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이 극점이라고요?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이 극점이긴 하지만 문제가 좀 있습니다. 뭐가 문제냐면은 접선의 기울기가 빵 되는 지점 중에 이런 녀석의 값은 극점이 되지 못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올라가다 또 올라갔으니까요. 이런 점도 극점이 되지 못합니다. 그럼 극점인지 아닌지 뭘로 판단한다고? 왼쪽에는 접선의 기울기가 양의 성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대라고요? 접선의 길기가 음에서 양으로 바뀌었을 때가 극소고요. 얘는 왜 안 되는 거지? 접선의 길기가 양이었다 양이니까 양수에서 양수로 바뀌는 건 바뀐 게 아닌 거잖아. 양이었다 양이면 그건 극점이 되지 못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이 지난 시간에 증감표에 대해 설명드렸었나요? 지난 시간에 앞에 문제를 풀면서 증감표를 설명했냐고요? 왜 난 한 거 같지? 증감표는 수업을 할 때 이해 능력이 지극히 떨어지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이 증감표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설명이 무리가 없다면 이대로 진행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 함수의 극값을 구하기 위해서 선생님은 미분할 생각입니다. 미분에서 미분한 녀석의 값이 빵 되는 값이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요 정도 인수가 안 해줘도 될 것 같은데? x의 값은 3하고 마이너스 1인가요? 그런데 선생님은 3하고 마이너스에서 극값, 극점의 y좌표를 구할 생각인데 3하고 마이너스에서 언제 극대인지 극소인지가 알고 싶습니다. 그러면 도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명확하게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증감표를 사용하지 않고 도함수는 현재 아래로 블록인가요? 아래로 블록인 게 x축과 만나는 교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1하고 3이라고요? 이것 자체가 도함수인데 도함수의 함수값의 부호가 양의 성으로 음의 성으로 바뀌나요? 그럼 마이너스 1에서는 마이너스 1에서는 극 뭐냐고. 양의 성으로 바뀌었으니까 극대라고. 3에서는 소라고의 음의 성으로 바뀌었으니까. 자, 다음과 같은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위에 건 동함수고요. 밑에 건 원래 함수입니다. 그때 극점의 좌표의 값은 마이너스 1 대입했을 때 양의 성이었기 때문에 극대고요. 3에서 음의 성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때가 극소인 것 같습니다. 그럼 마이너스 1 대입해야 될 것 같은데 극값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한 함수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다고요. 3 대입하고 있습니다. 극대값은 마이너스 1에서 극대값은 5고요. 3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27입니다.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 중에 어떤 그래프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미분부터 하고 보겠습니다. 미분에서 빵 나온 녀석의 값은 극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4x를 묶었고 인수분했습니다. 그럼 빵 나온 녀석의 값인 마이너스 2빵 플러스 2라고 하는 값들은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 녀석은 나는 이 fx를 그리는 게 아니라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자,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려고 했던 x축과 만나는 교점이 이거 3개 x축과 만나는 교점이야? 최고차함계수의 값이 양수인 3차 함수인데 도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의 좌표가 마이너스 2빵 2의 값이 x축과 만나는 교점입니다. 도함수의 부호의 값은 음수였다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로 바뀝니다. x가 누구일 때 극소죠? x의 값이 마이너스 1일 때고 플러스 1일 때 극소인 거죠. 음의 성으로 바뀌었으니까요. 0에서는 극대인 것 같습니다. 그럼 내가 지금 fx의 그림을 그릴 생각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을 가질 거고 빵에서 극대값을 가질 거고 다시 플러스 2에서 극소값을 가져요? 선생님이 마이너스 2 대입하려고 합니다. 마이너스 2 대입하면 누군데요? 마이너스 2 대입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14의 값이 극소값입니다. 플러스 2도 대입하고 싶습니다. 빵 대입했습니다. 극대값은 2, 극소값은 마이너스 14입니다. 극소값은 두 개가 만약에 다른 값이었으면 극소값은 두 개를 따로 표현해야 되는데 지금은 x의 값이 플러스 마이너스 2에서 극소값은 마이너스 14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이 책은 해설에 증감표를 통해서 풀라고 얘기하지만 증감표는 앞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험 문제가 증감표를 이용해서 답을 쓰세요 라고 할 때만 그런 거는 시험이라고 항상 그렇잖아요. 학교 선생님들은 공부를 못하는 애들도 챙겨서 데려가야 되기 때문에 학교 시험에서 증감표를 강조하기 위해서 증감표에 빈칸을 채워서 출제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증감표는 우리 문제 풀 때 거의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자, 예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예제 2번은 이제 극대극소의 개념 정도는 이제 충분히 이해했으니까
그 개념을 가지고 이제 문제를 풀어봐 이런 문제를 출제했네요. 자, 첫 번째 x값 1에서 극대값을 갖습니다. x가 1에서 극대값을 갖는다는 말은 두 가지 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왜? 다항함수의 값은 미분에서 빵일 때가 극값이 발생하거든. 그래서 1에서 미분에서 빵 나온다는 얘기네. 이거 다항함수니까. 그 다음에 극대값은 1을 대입한 함수값이 극대값이기 때문에 두 가지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정보를 이용해서 a, b의 값 연립방식 푸세요. 아주 유치한 수준입니다. 제일 처음 F한테 1 대입했습니다. F한테 1 대입했더니 누구라고요? 이제 미분에서 1 대입하면 되겠네요? 도함수의 값을 구했습니다. 6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b입니다. 1 대입했습니다. 이제 지금 되신 거 맞으세요? 두식 빼겠습니다. 마이너스 a 값이 마이너스 10인 것 같은데? 아니다. 24인 건가? a의 값 마이너스 24인 모양입니다. b의 값이 누구죠? b에서 1을 빼랍니다. 그건 못하겠습니다. 66인가? 못해서 안 하려고 했는데 해버렸네. 아, 이렇게 담배가 땡기지? 너희도 쉬는 시간이 땡기나요 혹시? 하던 건 마저 끝내고 나서 쉬는 시간 가집시다. 너희가 아직 고등학교 1학년이어서 아직 드립을 치지 않네요. 고3 애들은 수업할 때 선생님 이렇게 담배 땡기지 이러면 저도요 이러는 애들이. 자, 3번으로 가겠습니다. 도함수의 그래프 오른쪽 그림하고 똑같습니다. 이거는 도함수입니다. 일부 장애가 있는 아이들. 나 절대 장애인 비하 발언 아니야. 시각장애가 있는 아이들이 도함수라고 분명히 써있는데 지 마음대로 이거를 fx라고 생각하는 병신들이 졸라 많습니다. 한두 명이 아니야. 도함수라고 써있는데 이렇게 생각이 틀렸어요. 선생님 제가 미쳤나봐요. 이렇게 생각이 틀렸어요. 미칠 짓을 왜? 도함수로 써있습니다 지금. 얘는 도함수입니다. 원래함수가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사기를 한번 쳐볼까요? 자, 문제가 극대인 값, 극소인 값에 대해서 x의 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자, 극대인 값은 1에서 극대입니다. 극소인 값은 빵하고 3에서 극소입니다. 자, 첫 번째 거의 답은 1에서 극대, 0하고 3에서 극소. 잘 풀었나요? 이게 병신이라고요. 이건 도함수의 그림입니다. 내가 찾고자 하는 녀석의 값은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값에서 극대극소가 발생하는 거지? 도함수에서 빵 나와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오는 게 극대극소가 될 수 있는 후보들입니다. 다만 이 녀석의 값은 플러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건 극대극소가 아닙니다. 얘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뀐 거죠. 도함수의 고가. 그럼 극 2에서는 극대인가요? 다시 4에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바뀌었으니까 4에서는 극소인가요? 근데 아까처럼 답을 쓴 애들이 엄청 많습니다. 우리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믿어보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함수의 그래프 가겠습니다. 극값을 배우고 나면 함수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거든? 쓰다보면 개소리가 너무 많아서 예제 문제 몇 문제면 충분히 타독할 수 있습니다. 예제 문제로 가겠습니다. 그래프의 개형을 갖다 그리세요. 쌤은 축을 그리지 않고 그래프를 그릴 생각입니다. X축과 Y축을 배제하고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처음에 3차 함수의 그림 그리세요. 두 번째 4차 함수의 그림을 그리세요. 도함수의 보고 양이면 증가, 도함수의 보고 음이면 감소죠. 자, 먼저 미분하겠습니다. 미분한 이유는 극점좌표를 찾기 위해서 미분하고 있습니다. 6x의 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12입니다. 빵 나오는 극점좌표 찾는 중이고요. 6으로 약분했고 인수분해하고 있습니다. 차민이 어디 보시죠? 인수분해했던 x-1이라고 x-2인가요? 도함수의 보호가 1과 2에서 양의 섬으로 음의 상으로 바뀌는 모양입니다. 그럼 원래 함수의 그림 어떻게 된다고요? 1까지는 올라가다가 1부터 2까지 내려가다가 2부터는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1에서는 극대값,
2에서는 극소값을 갖습니다. 함수한테 1 대입하겠습니다. 1 대입하면 누구라고요? 함수한테 2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더니 16 빼기 36 플러스 24 마이너스 1이야? 누구야? 이게 우리가 찾는 fx 그림입니다. 축은 그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그림으로 가겠습니다. 미분에서 극점좌표를 찾는 중이고요. 12x의 세제곱 마이너스 24x제곱 플러스 12x입니다. 극점좌표 찾는 중이고요. 12는 약분했습니다. 약분했더니 x-1의 완전제곱식이냐? 도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도함수의 값은 완전제곱식이 있네. 3차함수의 그림입니다. 도함수는 3차함수의 그림인데 완전제곱식이면 1에서 접해야 돼요?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따라서 도함수의 부호는 음이었다가 양이었다 또 양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도함수의 그림이니까 원래 함수의 그림은 0까지는 감소하다가 0부터 1까지는 증가하다가 1에서 잠시 멈칫하고 있는데 감소하는 게 아니라 또 증가한다고요? 그래서 이 점좌표는 극점입니다. 0 대입했습니다. 극점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점은 극점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왔습니다. 너 왜 클릭이 안 돼? 다음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3차 함수가 극값을 갖도록 하는 a의 값의 범위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도록 하는 a의 범위를 알고 싶습니다. 그럼 내용 정리를 알아야 되겠네.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이 있을 조건, 3차 함수의 값이 극값이 없을 조건에 대해 내용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3차 함수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최고참계수 양수였을 때 세 가지 그림이 개형이 있고요. 첫 번째는 미분에서 빵 나온 게 지금 두 개 있고 두 점 다 극점입니다. 두 번째는 접선의 길이 빵 나온 거, 미분에서 빵 나온 건 한 개 있지만 이건 극점이 아닙니다. 이건 미분에서 빵 되는 게 없습니다. 제일 첫 번째 있는 그림은 극점이 존재합니다. 나머지 오른쪽에 두 개 있는 그림은 극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저 3차 함수의 값들을 미분한 녀석은 이건 2차 방정식입니다. 2차 방정식이 판별식이 0보다 커야지 미분에서 빵 되는 게 두 개인가요? 2차 방정식에서 판별식이 0이었을 때가 근이 하나인 거고요. 판별식이 0보다 작을 때는 빵 되는 게 없는 거죠? 이해되신 거 맞나요? 얘가 3차 함수 fx가 극값이 존재할 조건이고요. 3차 함수 fx 값이 극값이 존재하지 않을 조건입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으세요? 그럼 첫 번째 문제 요구한 거는 극값을 갖도록 하라고 했으니까 판별식이 0보다 컸으면 좋겠고요. 얘는 극값을 갖지 않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풀고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는 미분했더니 3x의 제곱 플러스 2ax 플러스 a가 이게 도함수입니다. 나의 바람은 극값이 존재하려면 미분에서 빵 되는 녀석의 값이 서로 다른 두 개의 근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판별식만 계산하면 끝납니다. 판별식 계산했습니다. 따라서 a값의 범위는 0보다 작다 또는 6보다 크다인가요? 우리 학원이 좀 올 사람이 에이씨 또 놓고 안 했어. 현호야, 선생님이 자꾸 잘못한다. 나로 잘 봐라 너. 자, 그 다음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은 방금 했던 거는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극값이 있을 조건과 모든 실수의 범위에서 극값이 없을 조건이 방금 전에 문제였다면 지금은 근의 위치 관계하고 결합한
특정한 범위에서 극값이 있을 때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3차) 함수의 값이 마이너스 1부터 빵 사이에서는 극대값이 있으면 좋겠고요. 마이너스 1하고 빵 사이에서는 극대값, 빵하고 1 사이에서는 극소값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극대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성으로 바뀔 때, 극소값은 도함수의 부호가 음의사형으로 바뀔 때. 먼저 도함수부터 구하겠습니다. 도함수의 값이 빵 나온 값에서 극값이 발생할 텐데 최고 참교수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입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림을 그리고 있는 거는 도함수인 2차 함수의 그림을 그렸습니다. 걔가 빵 나온 녀석의 값에서 극값이 발생할 겁니다. 그런데 도함수의 부호가 양의성으로 바뀔 때가 극대고 음의사형으로 바뀔 때가 극소라면서 이 극대인 점의 좌표는 마이너스라고 빵 사이에 들어있다고요? 그 다음에 극소가 되는 녀석의 값은 빵과 1 사이에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문제는 다시 무슨 문제야? 수, 근수, 근수의 문제인가요? 근이 떨어져 있습니다. 근이 숫자로 인해서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함수값만 가지고 문제를 풀려고 합니다. 함수는 지금 이 함수죠? 이 함수한테 숫자 대입하겠습니다. 마이너스를 대입하면 0보다 마이너스를 대입했습니다. 두 번째 빵 대입하고 있습니다. 빵 대입 때는 0보다 작습니다. 빵 대입 때는 a-2가 0보다 작습니다. 세 번째 플러스 1 대입하고 있습니다. 1 대입하는 셋값이 0보다 클 것 같습니다. 1 대입했더니 a의 값은 1보다 작습니다. a의 값은 2보다 작습니다. a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큽니다. 모두의 공통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다음 문제 넘어갔습니다.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과 4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방금 전에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 3차 함수가 극값을 갖지 않을 조건과는 다르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출제됐을 때 애들이 항상 틀리는 편입니다. 산수량이 많기도 하고 어떻게 풀어야 될지 기억이 나지 않아서 틀린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지금 설명하는 것들을 너희가 하신 다음에 생각한 다음에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4차 함수의 그래프의 개형들은 다음과 같은 그래프의 개형이 있습니다. 자, 이들 중에 첫 번째 거는 극소점, 극대점, 극소점, 극값은 3개 있습니다. 극소점 하나만 있습니다. 극소점 하나만 있고요. 극소점 하나만 있습니다. 그러면 구분되는 거는 이렇게 구분돼야 될 것 같은데 최고 참교수의 양수인 4차 함수의 값이 얘는 극대값이 유일하게 있는 거야? 얘네들 3개는 극대값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4차 함수의 값이 극대값을 가질 조건과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을 구분해야 하는 거네 지금. 지금은 미분하게 되면 4차 함수를 미분했으니까 얘는 몇 차 함수야? 얘는 3차 함수입니다. 이러면 3차 방정식입니다. 이 녀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의 값을 가지면 극점의 3개인가요?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극대값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지 않고 두 실근만 있든지 한 실근만 있을 때는 같지 않습니다. 그럼 시험 문제가 야 fx가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4차 함수가 극대값이 존재하려면 이렇게 문제 풀어 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럼 이 극대값을 갖지 않을 때 문제를 풀려고 한다면 먼저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 문제를 푼 다음에 답이 이렇게 나왔어. 그럼 뭐라고 답을 쓰라는 얘기야? 극대값을 가질 조건이 이거였으면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뭐라고 쓰라는 얘기야? 여집합으로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극대값을 가질 조건으로만 문제를 풉니다. 극대값을 갖지 않을 조건은 3차 방정식 도함수의 값을 이용한 3차 방정식이 근이 2개 있든지 근이 하나 있다고 풀어야 되는데 그러면 풀기 굉장히 까다롭거든.
그래서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모두 다 푼 다음에 그거 여집합을 극대값을 갖지 않은 조건을 문제 풀 겁니다. 지금 현재 풀려고 하는 문제는 극대값을 가질 때 문제를 풀라고 얘기했습니다. 극대값을 가질 때 문제를 풀려고 하니 지금 이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겠습니다. 미분에서 3차 방정식의 값이 서로 다른 세 실간의 값을 갖도록 하는 문제를 풀 생각입니다. 자, 미분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2의 x의 제곱 플러스 18x인가? 맞게 미분했나요? 2로 약분하면 좋겠는데? 2로 약분했더니 3차 방정식이 2x, x로 묶어줄까? 2는 약분했고 x로 묶어주고 있습니다. 2x의 제곱 마이너스 2로 약분했으니까 6ax, 2로 약분했으니까 9인가요? 그런데 나는 이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앞에 녀석의 값은 이미 실근의 값이 빵이잖아. 그럼 뒤에 있는 녀석의 근의 값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근데 우리의 바람은 서로 다른 세 실근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그렇다면 첫 번째, 이 녀석의 값은 서로 다른 둘 실근을 가져야 돼? 그래서 판별식 적용했습니다. 판별 적용했더니 9a제곱 마이너스 18의 값이 0보다 커서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럼 a가 누구야? 마이너스 루트보다 작고 a의 값은 루트보다 큰가요? 그런데 하나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얘가 0을 근으로 가져버리면 0이 중근이 돼서 근이 두 개가 돼버려? 0을 대입해서 등호가 성립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0 대입하면 등호가 성립해? 0 대입한다고 해서 빵 되는 거 아니지? 9가 되지? 그래서 0은 근이 아닌 게 확실하네요. 여기서 A가 어떤 범위를 갖지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답은 이게 답인 것 같습니다. 이해되신 거 맞으세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함수의 최대치수 파트로 왔습니다. 함수의 최대치수 파트는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라고 나오면 A하고 B를 경계값이라고 부를 겁니다. A부터 B까지 범위에서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세요 한다면 A하고 B를 경계값이라고 할 거고요. FA하고 FB라는 녀석의 값은 앞으로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라고 할 겁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은 이 네 개 중에 경계값에서의 함수값과 극대값, 극소값 중에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합니다. 지금 현재는 극대값에서 극소값이 최대값, 최소값이겠네? 경계값에서의 함수값과 극대값과 극소값이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입니다. 지금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비대입관계 최대값, 극소값이 최소값이네요. 이 네 개가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인데 이 그림이라고 한다면 경계값에서 함수값이 최대값, 최소값이겠네요. 딱 네 개 중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를 찾습니다. 문제가 그림을 그리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문제는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라고 하겠습니다. 난 그림 그릴 생각이 없습니다. 귀찮습니다. 단지 문제 요구한 그대로 최대값, 최소값만 캐치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난 4개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 경계값에서의 함수값이 필요한가요? 경계값 마이너스 되면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마이너스 8, 두 번째가 마이너스 6 플러스 10인가요? 4 대입하고 있습니다. 경계값에서 함수값 구하고 있습니다. 64 마이너스 24 빼기 23인가? 나 맞겠는지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주셔야 됩니다. 맞아요? 이제 뭘 구하자고요? 극대값, 극소값 구하자고요? 자, 미분에서 빵 되는 거 찾고 있습니다. 3x의 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6입니다. 빵 되는 게 누군데요? 이제 극대값, 극소값은 2에서는 극대와 극소야? 2에서는 극소인가요? 극소값 구하고 있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극대값 구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4개 값 중에서 가장 큰 게 최대값, 가장 작은 게 최소값이라고요? 따라 최대값은? 최소값은?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림을 그릴 이유가 없습니다.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면 되니까요.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근데 두 번째 문제는 특징이 좀 있다. 두 번째 문제는 짝수차 함수인가요? 홀수창이 하나도 없습니다. 3창, 1창이 없습니다. 짝수차 함수는 우함수라고 하고 우함수는 무슨 대칭이었죠? y축 대칭이었나요? 그래서 y축 대칭인 4차 함수의 그림이니까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 같은데 y축 대칭이면 극소값이 똑같은 거 아닌가 싶다. 여기까지 되신 거 맞나요? 얘는 그림을 쉽게 파악할 수 없거든. 근데 이건 그림을 보자마자 알 수 있잖아. 그러면 미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극점좌표를 먼저 구하고 있습니다. 4x의 세제곱 마이너스 16x입니다. 빵 나온 거 찾고 있습니다. 빵 나온 게 뭐뭐 있는데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럼 이 점 좌표가 마이너스라는 거 아니야? 이 점이 빵이라는 얘기잖아. 이 점이 지금 2라는 얘기고. 빵 대입했더니 2 대입했더니 16 빼기 32 플러스 2? 그럼 마이너스 2도 똑같이 y축 대칭이니까 마이너스 14겠네? 근데 그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그리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리라고요? 마이너스 3부터 2까지 그릴 건데 마이너스 3의 위치를 모르잖아. 맞아요? 마이너스 3 대입해봐야 알겠다. 마이너스 3 대입했습니다. 81 빼기 72 플러스 2 몇이야? 11이면 마이너스 3의 값은 되게 위에 있네? 그럼 최대값이 누구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근데 이것도 그리기 귀찮으면은 극소점, 극소값, 극대값, 경계값에서 함수값만 구하면 되는 거네.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닫힌 구간 마이너스 1부터 3까지 범위에서 3차 함수가 있습니다. 주어진 3차 함수의 최소값이 마이너스 5였을 때 fx의 최대값을 구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문제인데 그냥 미수만 추가했을 뿐입니다. 문제는 똑같습니다. 내가 궁금한 건 마이너스 1, 3이 경계값이고 경계값에서 함수값 궁금합니다. 근데 문제는 최소값이 마이너스 5라고 얘기했고 fx 최대값을 구하라고 하니까 극값도 필요합니다. 먼저 경계값에서 함수값부터 구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 대입했습니다. 3 대입했습니다. 혹시 너희들 대가리 놀고 있는 중인가요? 자, 미분에서 빵 나온 거 구하고 있습니다. 미분하면은 A는 숫자기 때문에 숫자는 미분하면 빵 나옵니다. 극점 좌표는 0하고 2에서 극점이라고요? 0 대입하겠습니다. 2 대입했습니다. 그럼 제일 작은 게 누군데? 그 값이 마이너스 5라고 합니다. 제일 큰 건 누군데? A가 누구예요? 문제 우리한테 최대값 구하라고 얘기했어요? 최대값은 마이너스 1이 답인가요?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인제 최대 최소의 문제들이 도형에서 출제됐을 때 문제를 사용해 보라고 합니다. 풀어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서 푸는 문제는 이렇게 출제하지 않아. 절대로.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우는 문제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식을 세우는데 고생했어 얘들아. 그러니까 4개 함수값을 다 구할 필요는 없어. 다시 한번 우리가 직접 식을 세워야 된다면 경계값에서의 함수값과 극대값, 극소값 다 구하는 건 4개나 구하는 건 되게 귀찮거든. 그래서 우리가 직접 식을 세우는 문제는 대부분 다 극값에서만, 극점에서만, 극대값, 극소값에서만 최대값, 최소값이 발생하도록 문제를 배려해서 출제합니다. 왜냐하면 4개 다 대입하는 건 귀찮거든.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항상 중학교 3학년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은데 포물선, 사각형,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해서 풀었던 것 같습니다. 쌤이 지금 오른쪽 위에 있는 점의 좌표를 가정할 생각인데 이 포물선은 Y축 대칭 포물선이 있고요. Y축에서 H점까지 떨어진 길이의 값을 미수 T라고 잡겠습니다.
그렇다면 A점 좌표의 값이 누구라고요? T, 마이너스 T제곱 플러스 3의 좌표가 A점 좌표인가요? 그럼 내가 필요한 녀석의 값은 넓이가 필요합니다. 가로 길이가 몇인데요? 그럼 넓이의 값 표현하고 있습니다. 넓이는 T라는 문자에 대한 함수입니다. 가로 길이의 값은 2T고 세로 길이는? 근데 T는 범위가 있습니다. 직사각형의 넓이가 존재하려면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아무리 짧아도 0보다 커야 됩니다. 하지만 T라는 녀석의 값은 이 점을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T라는 길이는 아무리 커도 여기 길이는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사각형이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따라서 T값은 이 점 좌표를 알아야 될 것 같은데 이 점 좌표가 누군데요? 따라 T라고 하는 녀석의 값의 범위는 0보다는 커야 되고 루트 3보다 작아야지만 저 사각형 넓이가 존재합니다. 그럼 여기 등호가 없잖아. 양쪽에 등호가 없으니까 경계값에서 함수값은 필요가 없네. 0 대입 못하고 루트 3 대입 못하니까.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내가 지금 필요한 녀석의 값은 미분에서 빵 나오는 녀석의 값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미분했습니다. 마이너스 6t의 제곱 플러스 6입니다. 빵 나온 거 구했습니다. t의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1인 것 같은데 플러스 마이너스 1 중에 이 범위 있는 게 누군데요? 플러스 1인가요? 그러면 선생님 마이너스 1 플러스 1 빵 루트 3 대입한 것 중에 최대값 있을 거 구분해야죠. 그럴 필요가 없다고. 그냥 1만 대입한 녀석의 값이 그냥 최대값입니다. 그 정도 배려는 해줍니다. 문제가.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다음 주 넘어가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 길이가 18짜리가 되는 정사각형 모양이 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의 종이의 네 귀퉁이를 잘라냈습니다. 정사각형 모양으로 잘라냈고요. 나머지 남은 부분을 뚜껑이 없는 직류면에서 상자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부피의 값에 최대값이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일단 요만큼의 길이의 값 x라고 놓을 생각입니다. 요만큼의 길이의 값도 x라고 놓는다면 여기 길이의 값이 18-2x인가요? 그럼 일단 바닥 밑넓이부터 구할까? 밑넓이가 누군데? 밑넓이가 18-2x의 제곱의 값이 밑넓이인가요? 높이의 값은 누구죠? 높이의 값은 x가 높이가 되겠네요. 세우면 이게 지금 부피입니다. x는 범위가 있나요? 3분의 1이니까 x는 양수해야 돼? 근데 18-2x가 음수면 안 되잖아. x의 범위가 어디까지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그러니까 경계값은 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전개한 다음에 미분하고 싶은데 마이너스 1을 제곱한 걸 따로 쓰겠습니다. 그럼 속에 있는 게 x-9인가? x-9의 값을 제곱한 다음에 x를 곱하라고요? x-9를 제곱하겠습니다. 거기다 x도 곱하겠습니다. 9니까 18인가? 니네 지금 이해되신 거 맞나요? 되신 거 맞냐고요? 자, 미분하겠습니다. 3x의 제곱 36x 81입니다. 12로 약분해야 될 것 같은데 4 약분했고 3도 약분하고 있습니다. 인수분해했습니다. 극점이 될 수 있는 값들이 극점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이 0하고 3하고 9에서 극점인가요? 그런데 범위 속에 있는 게 누구예요? 3만 대입한 거 구하는 거지 3에서 정말 최대값을 가는지 확인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부피의 최대값을 구하고 있으니까 3을 대입해야 되겠네요. 근데 대부분의 시험지는 이조차도 하기 귀찮으니까 최대 부피와 최대가 되도록 하는 x를 구하세요라고 시험에서 물어봅니다. 아무튼 우리는 3 대입하고 있습니다. 3은 여기다 대입하겠습니다. 앞에서 3 대입했더니 12의 제곱 144, 144한테 3을 곱하라고요? 이걸 못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갔습니다. 이 챕터 끝인가요 이제? 목표 진도 다 달성했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습니다. 문제 푸세요.